2015년 8월 20일 나는 실탄을 휴대한 채 전투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결론지었습니다. 15년 8월 4일 북한은 DMZ의 목함지를 매설하여 우리 군 하사 2명의 발목을 앗아갔다. 북한이 오늘 두 차례 그리고 공격 이어서 도발을 2주 뒤 감행했습니다. 8월 20일 16시경 서부는 선을 지키는 제28 보병사단의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을 가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도서 지역을 제외한 남한 본토에 직접적인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1시간여 뒤 17시 30분 총기 한 개방 군장대기 명령과 함께 최고 대비태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그렇게 전운이 들이운 채 하루가 흘렀다. 다음날 21일 북한의 김정은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탱크와 자주포, 주한미군 병력들을 전방에 배치했다. 또한 최신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모든 무장을 달고 출격 대기 중이었다. 그렇게 한반도의 전운은 점점 짙어져 갔다. 불러만 주십시오. 예비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역을 연기하는 병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군과 국민은 전쟁을 불사했다. 예비군들은 SNS에 전투복 사진을 올리며 전투 의지를 내비쳤다. 전역 예정 장병들 또한 전역을 미루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우리 국민과 군인의 강한 전투 의지에 북한은 결국 꼬리를 내리며 합의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군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누구와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된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내게 이 날은 또 다른 이유로 기억된다. 나는 당시에 부대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유서 작성과 함께 머리카락을 잘라 봉투에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때 나는 전쟁이 실감났다.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전투에 나가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 뒤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 이 부대를 떠나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그래서 이날을 잊지 못한다. 전투에 투입되기 전 느끼게 되는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5년 뒤 나는 미국으로 갔다. 미국이란 나라는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전투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나라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전투를 이어오고 있다. 나와 친분이 있는 미군 동료도 작년에 작전 중 전사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투로 나가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는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나와 같이 교육을 받은 미군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군복무를 했다. 같은 반이었던 미군들 10명 중 9명의 전투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전투 중 머리를 크게 다쳐 귀를 잃기도 했다. 이들은 수업 시간 외에 사석에서도 개인의 전투 경험을 얘기했다. 나는 그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었다. 그들의 답은 나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죽음의 두려움, 전장의 공포는 극복하기 어렵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럼 공포 속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냐고 물었다. Years. I just wondered if you guys are not afraid of like being deployed at like real combat. You could get into a situation, you could freeze, you know, but that's why we learn doctrine. That's why we learn standards, you know, and you do repetitions so many times so that way it becomes muscle memory. You can do something without thinking about the action that you're doing, if that makes sense. Yeah, and so
repetitions until they can do it fucking blindfolded, until they can do it without thinking, until you're out on a mission and you can look at somebody and you can tell by the way that they're looking at you that something's up without them even having to fucking saying anything.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과 머리가 얼어붙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반복적인 훈련이었다. 이들은 평소 지루할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도 매일 실전과 같이 한다. 그렇게 반복적인 훈련은 그들을 공포 속에도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줬다. 반복적인,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 몸과 머리가 얼어붙은 상황에도 이들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다시 말해 머슬 메모리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하고 훈련한 대로 싸운다. 이것이 바로 미군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도 싸워 이길 수 있던 이유다. Fight tonight. 오늘 밤 싸운다. 그들은 오늘도 전투를 생각하며 훈련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최고라 불린다. 그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다. 그들을 세계 최고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어제도 오늘도 하고 있는 반복된 훈련이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한 훈련이 그들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줬다. 그들은 알고 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는 다름 아닌 어제도 오늘도 하고 있는 반복 훈련임을. 전투에 투입되기 전 느끼는 공포는 엄청나다. 인간으로서 그 공포를 이겨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속에도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도 그날을 위해 반복했는가? 이렇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한다.